안녕하세요. 오늘 4월 26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스트라이크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STRK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자,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들을 업비트 찾아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했던 내용은 이거를 주목해서 보라는 의미보다는 리스크는 좀 피하자. 그래서 아직은 뭔가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종목이긴 해서 매매하실 때 조금 주의 깊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값들을 먼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추천한다는 의미로서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일단 먼저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파이 영역에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 오늘의 차트, 오늘의 종목에서 알트코인 종목에서 계속 체크해드리는 종목들이 향후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전개되면 나올 수 있는 메타들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CBDC. CBDC에는 당연히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됩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결제라고 하는 파트가 또 나옵니다. 결제라는 파트가 나오고요. 향후에 이제 토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토크나 시키는 증권의 토크나라고 하는 STO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CBDC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파트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죠. 금융 상품에서 금융 상품으로 가기 때문에 STO도 봐야 되는 거고 파생 상품도 같이 봅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소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 중에 이런 파생 상품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게 보통 이제 디파이죠, 디파이. 이런 금융적인 전체를 디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디파이 영역 중에서도 또 대출이 있고요. 뭐 여러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합성 자산으로 해서 상품을 만드는 게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합성 자산의 상품 출시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신세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 중에서 이런 대출, 흔히 말하는 랜딩이죠. 랜딩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 전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명칭이 이더랜드였어요. 이더랜드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이더랜드에서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 있는 에이브로 바뀌었어요. 에이브, AAVE.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류의 디파이나 금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하락장 때 혹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장이 길어질 때는 하락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부분들은 이런 플랫폼들의 같이 절하하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스트라이크를 언급을 드리는 거는 SDRK를 언급을 드리는 거는 얘를 주요 매매 종목으로 넣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카테고리가 같이 엮여 있다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매매 시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언급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들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업비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에 편중되어 있어요. 뭐 사실상 K코인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큽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염두에 반드시 두시고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기 업비트에서 가격을 사실상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위든 아래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이 내용들에서 리스크가 크다라면 아예 배제를 시키시고요. 뭐 이런 종목들에서는 또 특히 이래 쫙쫙쫙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리스크 테이커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예약 매도를 걸어두시고 예약 매도를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를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면 차트에 대한 체크는 했고요.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격을 업비트 기준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비트 기준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거래량의 전체 거의 90%가 업비트, 80%에서 90%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격이 사실상의 스트라이커의 업비트 가격이 스트라이커의 가격을 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럼 거래량들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21년도 움직임에서도 역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파동은 두 개의 파동으로 나눴습니다. 두 개의 파동으로 나눴고 캔들상에서는 여기 공략이 다 됐어요.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됐고 이후에 하반기 때 움직임이 보면 여기 공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돌파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돌파 여부를 살필 수 있어요. 지금은 차트적 관점으로만 얘기 드립니다. 차트적 관점. 기본적 분석은 앞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기본적 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배제를 하고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트에서 흔적이 남겨져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상승장 때. 유동성에 따른 상승장 형성 시에는 공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구간 끝 이후에 반등해서 여기를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적 점수에서는 3점 정도 둘 수 있어요. 이후에 1파동은 여기 22년도에 지지 테스트 구간하고 사실상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값들만 체크해 두시고요. 현재의 스트라이크의 움직임에서는 45,440원 위에 확정적 지지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위로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45,440원 위에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전에 26,180원 여기 구간 이탈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죠. 여기 구간의 값들의 폭들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움직임들은 막 이래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예약을 걸어 두시면서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구간 이탈 이거는 22년도 차트입니다. 5월달입니다. 5월달 6월달이에요. 자, 이때 움직임에서 체크되어 있는 값들에서 구간 이탈 이게 아무 흔적이 없죠. 여기는 한번 흔적이 남겼어요. 여기는 저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 구간에 이 두 구간의 값의 공략이 여기 구간 끝에 대한 공략하고 22년도 이번 파동 여기에 공략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구간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하단 변곡 위에 올라오는 것과 이어지겠네요. 5월의 하단 변곡 움직임하고 이어집니다. 현재의 스트라이크도 비트코인의 상승 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단 변곡 위로 못 올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중요값들에 대해서는 공략이 다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후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여기 하방이탈 종가로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여긴 꼬리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는 일단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돌파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현재는 여기 26,660원 위에 올라오면 32,710원 공략 여부를 보고 이 움직임부터는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그럼 여기에 저항이 우선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공략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임을 또 추가로 이어서 보면요.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중요값에 대해서는 여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공략이 우선 되겠죠. 여기가 대충 저항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지금은 여기 공략이 끝난 뒤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스트라이커에서도 11월 달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달 추가 하락 나오고 난 뒤에 연초부터 반등이 전개되고 있죠. 여기에서의 거래량들은 이전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누적이
계속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거래량 되기보다는 상대 거래량이 되겠죠. 상대적 거래량으로 보면 여기에 2023년도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의 거래량들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상의 매물대거든요. 위에가 여기 대부분 앞에도 보면 5월달에 구간이 매물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매물대를 공략하는 측면에서 그 아래 매물대가 여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월의 중요값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오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 앞에 구간을 보면 계속 빠지고 난 다음에 두들겼어요. 근데 종가는 확보를 못하고 하단 변곡을 계속 꼬리로 찌르기만 했어요. 찌르기만 했습니다. 여기는 종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스트라이크의 단기 저항, 강한 저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위에 올라왔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 하단 변곡 위에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 위에 올라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여기 32,710원 여기는 저항으로 정답한다고 했고, 여기는 돌파 가능성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다. 그럼 여기가 최대치가 될 거고, 이번 턴에서는 최대치로 보는 거고요. 여기가 단기 고점, 여기서 움직임이 꺾일지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올해의 움직임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올해 초부터 반등세가 나오면서 자, 여기 하단 변곡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지 테스트가 없어요. 자, 이런 거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언제 온다, 지금 온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 위에서 확정적 지지를 받고 거기 지지하면은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큰 조정이 오게 될 경우 여기에 테스트를 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온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지 테스트 없이 간 종목은 좀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220원 중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지지 테스트 없이 갔고요. 16,960원도 지지받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15,220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죠. 그래서 구간 끝, 구간 이탈에 대한 공략이 이어지는 걸로 봅니다. 실제로 찌르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상단 변곡도 형성이 됐고요. 17,780원. 여기 중요값들, 여기는 1월 달에 상승 구간에 형성됐던 중요 지지 저항값들하고 구간 끝값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지지 못 받았죠. 여기는 지지를 받았어요. 15,380원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지지를 받았고 여기 지지를 받은 확정적 종가 지지는 여기가 두 군데가 이루어졌으니까 자, 일단 상단 변곡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고요. 지지 여부도 살피는 거고. 자, 여기가 되돌림 상승으로 보면 이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618에 대한 공략 값이 22,140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종가 확보는 이후에 나왔어요. 3월 말 움직임 상승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안 이루어지고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조건값을 만족했는데 자, 24,840원 840원이 1월 달에 되돌림 상승 움직임의 목표가게 돼요. 종가 확보 여부를 살펴야 되죠. 자, 여기에 공략 움직임이 하단 변곡 공략 여부하고 같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후에 움직임에서 3월 달 2월 달 말에서 3월 초까지 이어지던 조정 구간이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지지 저항값들이죠. 여기 값들에 어디를 만족했는지 그리고 앞에 값들에서도 어디를 만족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후의 움직임들이 어디에 또 영향을 받을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조정의 움직임이 3월 초에 나왔던 지지 반등에서 자, 여기 구간 끝 15,340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380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5,220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쪽짜리 지지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반쪽짜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값들의 집중적인 영향을 받겠네요. 여긴 반쪽짜리니까 어쨌든 여기 공략으로 열어져 있어요. 열어져 있는데 강한 지지 받은 게 아니라서 종가 돌파 여부를 확정적으로 보기는 애매하지만 열려있는 상태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 두 값에서는 15,380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자, 여기 17,78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과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는 거고요. 2월의 중간급값 15,340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에 나온 반등이니까 당연히 상단 변곡을 노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움직임이 여기 위에서 종가를 확보를 했네요. 여기 값도 만족하고 여기 값도 만족했어요. 다 만족한 거예요. 요게 되돌림도 만족했고 이때의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그러면 여기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 여기 중요 지지자가 18,360원도 깨졌고요. 그럼 지금은 17,78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17,95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겸하고 있어요. 여기가 202평이 딱 걸려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가 확정적 지지로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마무리되면 여기에 확정적 지지니까 다시 상단 변곡 21,87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7,780원에 대한 확정적 지지니까 당연히 되돌림 상승으로 공략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24,840원 1대1 2배 상승인 거예요. 이 피보나치의 오른 만큼 오르는 값들은 24,840원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봐야 돼요. 종가 확보 여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이후에 추가 상승 부분이 나온다면 5월에 하단 변곡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살필 수 있어요. 여기 공략이 24,84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면 물론 그 첫 번째 과정이 여기서의 지지 테스트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17,950원과 17,780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지면 위로 돌파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값에서는 여기를 노리게 되고요. 여기 값에서의 지지는 되돌림 상승을 보는 거다 라고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꼬리로 남기고 종가 지지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돌파 움직임이 이어지면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스트라이크도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위에 올라앉는 게 중요해요. 여기 위에 못 올라앉으면 절대 못 올라가요.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되면 여기 아까 11월에 하단 변곡이었던 자리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6,600 여기 하단 변곡 자리는 거기에 종가로 올라앉아서 지지를 확정시키지 못하면 추가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죠.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은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스트라이커를 살펴보시면 될 듯해요.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 모든 거래량들이 많은 비중이 업비트에 쏠려 있는 부분들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이거는 이게 가격을 막 들어올릴 때는 좋지만 가격을 내릴 때도 사정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래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업비트의 가격이 전체 여러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금들이 이런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로서 가격을 들어올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사정없이 그냥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예약 매도가 추천드립니다. 값들은 이미 공유가 됐죠. 값들은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값들에 분할로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값들에 제가 제시했던 값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런 값들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에 지지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차트를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오늘의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